자, 저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데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꿈이 뭔지를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최신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의 꿈이 건물주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건물주가 되기에는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건물주가 되기가 왜 어렵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 축구팀이 세계에서 2위하고 방탄소년단이 영국의 그 전설적인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유럽 사람들을 상대로 떼창을 이끌어내고 우리나라 GDP가 3만 불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와도 아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 앞길은 막막한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선진국이라는 거는 양날의 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우리가 1,000원이 있어요, 주머니에. 1,000원이 있는데 100원을 벌면 몇 프로 성장이죠? 10%죠. 근데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는데 똑같이 100원을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1%도 안 되는 성장을 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 되면 물론 기반 시설도 좋아지고 여러분이 훨씬 더 윤택하게 생활은 하고 있지만 미래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것이 10배가 될 것이다, 100배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은 적어진다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옛날 세대처럼 성공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답답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 세계의 성공 방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부동산을 통한 성공이었고 그래서 건물주가 꿈이 된 거고 하나는 뭐였죠? 학교를 통한 성공이었어요. 이거 둘 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부동산을 통한 성장이 어떤 겁니까? 그냥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근데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이 비싸졌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통한 성장은 어떤 거예요? 나라가 너무 빨리 성장을 하는데 사람이 모자라요. 배운 사람들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딱 공부가 끝나는 순간 기업이, 국가가 내 일자리를 찾아주던 시대였어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또 저 같은 사람이 경험한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한테 인생 조언을 해줄 때 당연히 뭐를 기반으로 조언을 해줄까요? 우리가 본 성공을 기반으로 조언을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의를 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어른의 말은 반만 들으세요. 오늘 제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를 통한 성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러면 공부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이렇게 알아들을까 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이 됐어요. 선진국이 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여러분이 취직하는 관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의 선배나 사촌, 오빠나 언니 등을 통해 가지고 알고 계실 거예요. 취업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있는데 취직하기가 어렵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취직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옛날에 물질적으로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이 가장 가면 안 되는 과 중 하나가 국문학과였어요. 우리말을 연구하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하지만 취직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옛날부터. 제가 아는 형 중에 한 명은 동남아시아에 놀러 갔다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태국 학생들 몇 명이 춤을 추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소녀시대의 쥐를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류가 이제 퍼지기 시작한 그때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말을 웅얼웅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말을 모르니까. 케이팝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이었는데 한국말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형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은 비디오로 자기가 한국말을 강의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그죠? 영어를 처음엔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좀 더듬더듬한 영어로 한국말 강의하는 걸 찍어서 여기저기 웹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동영상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스타가 된다는 관념이 없던 시절이에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구독자가 6만 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내가 한국말을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은데 교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금은 한국말 교재를 갖다가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여러 외국인한테 출판해서 팔고 있는 출판사 사장님이에요. 이게 옛날에 열려있던 취직이라는 문이 좁아지고 있지만 이렇게 내가 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또 다른 분야에서 열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신기한 기사를 읽었어요. 어떤 경상북도에 있는 농촌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그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은 농사를 어떻게 짓나 찾아보고 있었대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외국인들은 밭농사를 짓는데 홈이랑 낫이 없이 농사를 짓는데요. 이렇게 손잡이가 짧은 홈이랑 낫은 한국 고유의 도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외국에 있는 이커머스 사이트에다가 Korean Traditional Homey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올렸어요. 그리고 낫, 홈이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 기구를 갖다가 팔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매출이 20억대예요. 옛날에 성공하는 문은 닫혔지만 새로 성공하는 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학교와의 관계, 여러분과 공부와의 관계가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렇다면 학교가 쓸데없느냐? 당연히 필요하죠. 학교에서 수학을 배워야만 내가 이 호미를 올려가지고 몇 개를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지 계산할 수가 있고, 내가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어야만 홈이라는 단어를 HOMI라고 쓸 줄라도 알고, 역사를 공부하고 사회를 공부해서 진취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뭔가를 올린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옛날처럼 학교가 만들어준 틀 안에서 여러분이 국어, 영어, 수학만 그대로 배운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자리를 주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뭔가 눈을 더 밝게 만들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과정으로서 학교를 갖다 이용할 줄 안다면 학교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요, 학교에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어떤 선을 그느냐? 전통적으로 우리 세대는 인생의 결승선을 어디다 그었냐면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다 그었어요. 고3 끝나고 나서가 결승선이었어요. 그걸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어떤 대학에 들어갔느냐, 최고로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떤 세상이 됐냐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부터 여러분이 꿈을 펼칠 줄 알아야 되는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학 들어가는 것이 결승선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는 선이 출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번아웃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시대에는 단거리 달리기였단 말이에요. 대학에 들어가면 어쨌든 어떤 자리는 보장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정말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옆을 돌아보지 않고. 아무 인생 경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연애도 하지 않았고 책도 읽지 않았고 무조건 성적만 올리면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승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그 안에서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을 졸업해서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거기서 갑자기 지쳐서 더 이상 뛰기가 싫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대학을 나왔을 때, 이미 졸업을 했을 때 그때 내 꿈과 포부를 가지고 아직도 뛸 줄 아는 생생한 사람일 것이냐, 내가 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생생한 걸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점점 우리나라 경기는 나빠지는 것 같고 취업의 관문이 좁아지는 것 같으면 그 포부를 어디다 필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여러분이 텔레비전으로 접해 들었던 K-팝의 시대라는 게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꿈과 포부와 우리의 가능성을 얼마나 확장시켜 놨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는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한국 전쟁하고 베트남 전쟁을 같은 책에서 배웠기 때문에요, 베트남 옆에 있는 줄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from? 그럼 제가 장난을 치죠. Gues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 China,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인구가 많고 땅이 크기 때문에. No. Japan? No. 이 두 나라의 노를 날리고 나면은 이 친구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아시아 국가가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Taiwan, Cambodia, Laos, not India, right?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내가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I'm from Korea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이름을 듣고 있는데 그게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익숙한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그 뉴욕에 가가지고 옛날 이렇게 가위로 쫙 잘라서 이렇게 바느질 해주는 이런 그 가게에 가서 셔틀을 맞추러 갔는데 여기 일하는 분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그죠? 옛날엔 무조건 니하오 아니면 곤니찌와였어요. 제가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자기가 K-팝을 너무 좋아한대요. 옛날 같으면 K-팝 좋아하냐 그러면서
되게 고마워했을 텐데 지금은 저도 좀 이제 외국인들이 K-팝 좋아하니까 싸이다 BTS 좋아하는 거 가지고 K-팝 좋아한다 그러지 마라. 그 사람들은 월드스타지 K-팝 스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에릭 남의 엄청난 팬이래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KBS 안녕하세요에서 에릭 남 씨랑 막 방송을 찍고 온 다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 봐라, This is 에릭 남, This is me. 그랬더니 셔트 35% DC. 우리나라가 밖에서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안에서 한국인들이 그 변화와 그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슬프다고 생각해요. 제가 뉴욕의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어떤 이렇게 스트리트 푸드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영어로 BABCHA, 밥차, 포장마차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불고기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빔밥이라든지 한참 동안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이 홍보하려고 그러는 그런 음식을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두 명의 모델이 있었어요. 패션 모델. 정말 뉴욕 패션 모델 둘이서 뭘 먹고 있었냐면은 라볶이랑 소주를 먹고 있었어요, 낮에. 제가 요즘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확확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오히려 우리 세대가 틀렸었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같은 10대들이 우리 동네 시장에 이런 음식인데 진짜 맛있다고 올린 거를 갖다가 요즘은 자동으로 영어 자막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더욱더 여러분을 여기 한국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10대들은 이것이 글로벌 컨텐츠가 됐을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올렸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서, 우리 한국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세계는 부러워하고 있고 각광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나누고 싶어해요. 여러분이 이 K-팝을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로 만든 감성은 다른 감성이 아니고요. 우리 세대의 감성이 아니라 우리 윗세대의 감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성이에요. 여러분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지지해가지고 만들어진 K-팝 스타들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지금 트렌드 리더의 영혼이 있다는 것 같다. 여러분이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트렌드 리더의 영혼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의심할 필요 없어요. 이게 외국에서 먹힐까? 이게 시장에서 먹힐까? 촌스러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전혀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바로 그 감성이에요. 그럼 다 좋다 이거예요? 나는 여기 가평에 있고 내가 글로벌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뉴욕이나 파리에 유학 가가지고 외국인을 만나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것에서 제가 여러분의 신세계 생존 키트 2개를 갖다가 오늘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인터넷을 갖다가 정말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업계 같은 경우에, 출판 업계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유명한 출판사에 눈에 띄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1인 출판사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책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냥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면 돼요. 누가 선택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블로그 글을 보고 출판사에서 러브콜이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글을 갖다가 내가 모아서 이북으로 편집해 가지고 올린 다음에 그냥 내도 돼요. 어떤 남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 관련된 얘기를 책으로 쓰고 싶은데 남미에는 한국에 관련된 20대 청년이 책으로 쓴 거를 갖다 출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다가 요즘 스토리 펀딩이라고 해서 내가 이런 내용으로 책을 쓰거나 이런 내용으로 비디오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 보고 싶은 사람은 좀 투자해라,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저기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 직장인이 나 그거 읽어보고 싶은데 3만 원. 저기 프랑스에 있는 어떤 청년이 나도 저거 읽고 싶어,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이 모이면 여러분이 책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큰 기업을 만들거나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건 아니지만 남의 밑에서 일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디지털 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핸드폰이라는 기계를 여러분 아마 당연히 잘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랑 소통하려고 사용하고, 음악 스트리밍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비디오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기기는요, 여러분 손에 있는 이 기계는요, 최고의 소비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최고의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이 핸드폰에 있는 정보는 밖에서 이렇게도 들어오는데요, 내 말과 내 의견과 내 얼굴이 이걸 통해서 저쪽으로도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보내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은 뭘 한 거냐? 버추얼 월드에 여러분의 깃발을 꽂았다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톰 크루즈가 젊었을 때 Far and Away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아직 미국이 사람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쫙 줄을 서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땅 총을 쏴요. 그럼 그 총소리가 들자마자 막 뛰어요. 막 뛰어가지고 깃발을 꽂으면 내 땅이에요. 돈 안 내도 돼요. This land is mine! Mine by destiny! 그 시대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꿈, 건물주 되기가 굉장히 쉬웠던 시대죠. 달리기만 잘하면 됐던 시대예요. 그죠? 열심히 운동해서 뛰기만 잘하면 건물주가 되던 시대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철도나 석유 같은 것이 발견될 때 석유가 가치 있는 건지 몰랐을 때 여기 땅이 물렁물렁하네? 파이프 꽂으면 재벌이었어요. 모든 세대는 그 세대에 열려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같은 나이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기회는 이미 닫혀가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눈을 길러야 돼요. 지금 열려있는 데가 어딘가. 아직까지는 열려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모바일이에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예요. 소셜미디어를 왜 소셜미디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미디어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소셜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고 팬을 만들고 고객을 만들 수 있는 도구라고 핸드폰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 제가 오늘 그 서바이벌 그 키트 두 번째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항상 유연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은 최고의 꿈이 건물주고 초등학생들은 최고의 꿈이 유튜버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살짝 우려가 됩니다. 제가 우리 나이 때 유튜버들이 지금 잘 살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나이 때 유튜버들은 유튜브가 사람들이 뭔지 모를 때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유튜브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같이 꽉 찬 판이 되고 있어요. 아직 꽉 차진 않았지만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학 졸업하고 여러분이 커리어를 만들어 갈 때 그때도 이 플랫폼이 존재할지 안 존재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 세대가 쓰고 있는 얼굴책 여러분 세대 거의 아무도 안 쓰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세대가 쓰는 별그램 우리 세대에서 그런 게 나올 줄도 몰랐던 것처럼, 누가 글 없이 사진만 올린 걸 누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능력은 어떤 특정한 내가 유튜브에서 잘 될 거야, 내가 여기서 잘 될 거야 하는 능력이 아니고, 새로운 지평이 열렸을 때 딴 사람이 다 줄 서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이 새로운 지평을 볼 수 있는 반짝반짝한 눈빛, 그곳에서는 내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내가 얼마나 사람을 모아서 그곳에 갈 수 있는지, 내 사회성과 성격이 훨씬 더 중요하고, 여러분이 처음에 태어나서 처음에 자라나면서 부모님 손을 잡고 엄마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저건 또 뭐야 라고 하던 그 번잡한 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그 어른을 귀찮게 하던 질문 많은 아이로 남아있을 수만 있으면 저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여러분의 미래는 밝다라고 응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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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